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주의사항은 뭐냐, 이해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해 같은 거. 이해 같은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지금 시험은 그냥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실력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문을 할 건데요. 컴퓨터의 구조는 CPU, 메인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디스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CPU는 더하기 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장치를 가지고 있고, 연산장치는 ALU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해주는 거. CPU는 워드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는데 1워드가 4바이트, 1바이트는 8비트이기 때문에 48에 32비트 컴퓨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워드가 8바이트, 그러면 1바이트가 8비트이니까 88에 64비트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는요 64비트 컴퓨팅과 32비트 컴퓨팅 있는 거고, 여기에서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CPU와 캐시 메모리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경로, 통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버스는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데이터, 주소 버스 세 가지로 돼요. 그러니까 CPU는 연산장치구나. CPU는 워드 단위로 되는구나. 1워드가 4바이트짜리가 있고 1워드가 8바이트짜리가 있구나.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의 연결 통로, 그거를 버스라고 하고, 버스는 제어 버스,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세 가지로 나눠지는구나.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서 속도의 차이를 완충하는 고속의 메모리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캐시 메모리라고 해요. 캐시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SRAM이라는 걸 만들고, SRAM이라는 이 하드웨어 장치는 충전기, 리플래시가 필요 없어요. 배터리 충전이 필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목이 캐시 메모리 관리 기법, 제목이 버추얼 메모리 관리 기법, 제목이 메인 메모리 관리 기법, 다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는 allocation,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할 거냐. 고정 크기로 넣으면 페이징, 가변 크기로 넣으면 세그먼테이션. 페이징에는 고정 크기 단위를 페이지라고 하고, 세그먼테이션에서는 가변 크기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해요. 그리고 메모리에 어디에 둘 거냐, 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관리 기법을 allocation, 플레이스먼트. 그러면 순서대로 first fit, 가장 사이즈가 잘 맞는 거 best fit, 사이즈가 가장 잘 맞지 않는 거 worst fit, 마지막에 할당된 공간에 두는 거 next fit. 메모리가 가득 차면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replacement, 참조 횟수가 가장 작은 거를 교체하는 거 LFU, 최근에 쓰지 않은 거, 사용하지 않는 걸 교체하는 거 LRU, 참조 비트와 수정 비트를 놔서 교체하는 거 NUR, 한 번 더 0이면 1로 바꾸고 1이면 0으로 바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세컨드 찬스 리플레이스먼트, SCR이죠. 그죠? SCR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메인 메모리 매니지먼트, 캐시 메모리 매니지먼트, 버추얼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법은 다 똑같다. 첫 번째 1번 allocation, 어떻게 할당할 거냐,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 어디에 둘 거냐, first fit, next fit, worst fit, best fit, 어떻게 교체할 거냐, NUR, LFU, 그 다음에 SCR, 그죠? LFU 그렇게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입출력 기법에서는 여기서는 크게 볼 게 없는데요. 사실은 입출력이라는 게 메인 메모리와 디스크 사이에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CPU의 개입 없이,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거는 뭐다? DMA입니다. DMA. 그래서 DMA 제어기에 의한 입출력, 즉 입출력 장치가 디스크에 있는 거를 메인 메모리에 올리거나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걸 디스크에 내릴 때 DMA가 직접 메모리에 가서 입출력을 하는 게 DMA고, GPU처럼 전용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 것처럼 전용 입출력 장치가 들어가면 그거는 채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암기해요. 여기까지 암기고, 자, 뒤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의 CPU에서 멀티 프로그래밍 하면 무조건 CPU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은 멀티 프로그래밍. 여러 개의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간다, 멀티 프로세싱 혹은 멀티 타스크라고 해요. 타임 슬라이스 단위로 CPU를 점유해서 실행한다, 타임 쉐어링 시스템. 그래서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의 CPU에서 프로그램이 여러 개 돌아가는 건 멀티 프로그래밍, 여러 개의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건 멀티 프로세싱, 타임 슬라이스 단위로, 시간 할당량 단위로 돌아가는 거 타임 쉐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레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U가 되죠. 레디 상태에서 러닝이 되는 게 디스패치, 러닝에서 준비로 가는 거 타이머 런아웃, 러닝에서 대기 상태로 가는 거 블럭, 대기에서 다시 준비로 들어가는 거 웨이크업. 디스패치 타임 런아웃 블럭 웨이크업, 암기죠. 디스패치 타임 런아웃 블럭 웨이크업,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CPU 스케줄링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선점,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 한번 정해지면 고정 우선순위 비선점이라고 해요. 선점에는, 자, 일단 비선점부터 보죠. 순서적으로 하는 거, 순서적으로 하는 게 FSCK 혹은 FIFO라고 하고, 짧은 작업에 먼저 우선순위를 주는 게 SJF, Shortest Job First예요. 짧은 작업에 먼저 CPU를 점유하게 하는 게 SJF. 이렇게 되다 보면 긴 작업은 대기 시간이 길어져요, SJF를 쓰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 할당량,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CPU의 우선순위를 올려주는데, 그게 HRN,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 나누기 서비스 시간. 그래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우선순위를 올려준다. 타임 슬라이스 단위로 쓰면서 시간 할당량 동안 사용하는 게 라운드 로빈. 리메인, 남은 작업이 가장 짧은 놈한테 CPU를 점유하는 게 SRT. 여러 개의 큐를 써서 각 큐별로 역할을 별도로 부여하는 게 멀티레벨 큐. 첫 번째 큐에서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 큐로 내려오는 게 멀티레벨 피드백 큐. 정보 처리 기사는 여기까지의 시스템 구조면 됩니다. 물론 보안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딱 덮어요. 지금까지 딱 하고, 자, CPU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로 이루어져 있고, 연산 장치는 ALU, 그죠? 더하기 빼기 해주는 거. CPU 안에 작은 메모리 공간을 레지스터, CPU 안의 공간 레지스터라고 하는구나. CPU는 워드 단위로 처리하고, 1워드가 4바이트면 32비트 컴퓨팅, 1워드가 8바이트면 64비트 컴퓨팅. CPU의 기억장치 계층 구조,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기억장치 계층 구조는 CPU,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IO 장치, 디스크, 이렇게 돼 있구나. CPU,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IO 장치, 디스크. CPU와 메인 메모리 간의 연결 통로, 버스, 그걸 버스라고 하고, 버스는 제어, 데이터, 주소, 버스가 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CPU와 메인 메모리의 속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좀 고속의 메모리를 꽂았는데, 그걸 우리는 캐시 메모리라고 부른다. 캐시 메모리는 SRAM이라는 칩으로 반도체 칩으로 만들고, 얘는 특징이 뭐냐면 리플래시가 필요 없다. 그럼 메인 메모리는 D램으로 만들고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는 D램으로 되어 있어요.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법, 첫 번째 어떻게 할당을 할 거냐, 얼로케이션 기법에서는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 고정 크기, 페이징, 가변 크기, 세그먼테이션, 그죠? 그래, 페이지, 세그먼트 단위로 할당하는 거고, 어디에 둘 거냐, 플레이스먼트 기법 뭐야? 퍼스트 핏, 넥스트 핏, 월스트 핏, 베스트 핏. 거기에서 사이즈가 가장 잘 맞는 거 베스트, 잘 맞지 않는 거 월스트. 그 다음에 순서대로 퍼스트, 마지막에 할당된 곳에 두는 거 넥스트. 사이즈가 가장 잘 맞지 않는 월스트 핏, 쓰고 남은 공간을 우리는 단편화라고 합니다. 메모리에서 쓰고 남은 공간, 그 쓰고 남은 공간 단편화의 크기가 큰 게 월스트 핏이고, 월스트 핏이 남은 공간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니까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메모리가 가득 찼을 때 누구를 내보낼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누구를 내보낼 게 FIFO, 순서대로 합시다. FIFO. 그 다음 뭐가 있었죠? 그죠? 순서대로 합시다. 그 다음에 참조 횟수가 가장 작은 거 내보내는 거 LFU. 최근에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 내보내는 거 NUR. LRU죠, LRU. 참조 비트와 수정 비트를 놔서 내보내는 거 NUR.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SCR. 그래서 이게 메모리 리플레이스먼트 기법인 거고, 메인 메모리 공간이 너무 작아서 메인 메모리 공간을 확대하는 기억장치 관리 전략이 있는데, 그게 버추얼 메모리, 그죠? 버추얼 메모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메인 메모리와 디스크 사이에 입출력 기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CPU에 개입 없이 직접 쓰는 게 DMA, Direct Memory Access. 이 DMA의 기법 중에 사이클 스틸링이라는 말이 있는데 CPU가 메인 메모리를 쓰지 않을 때 점유해서 쓰는 거를 사이클 스틸링이라고 부른다. 입출력 전용 카드, 입출력 전용 장치, 그거를 우리는 채널이라고 부른다. 프로세스 상태 제어, 5 스테이트 모델,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모든 프로세스는 실행을 하면 U가 되고 ready라는 준비 큐에 들어가고 ready에서 CPU를 점유하면 run이 되는데 ready에서 run으로 가는 거를 우리는 dispatch라고 하고 run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쓰지 못하면 내려오게 되는데 그걸 타이머 runout이라고 하고 CPU에서 작업을 하다가 IO 연산 같은 게 필요하면 대기로 가는데 그걸 우리는 block이라고 하고 대기에서 다시 준비로 가는 걸 wake up. 그래서 dispatch, 타이머 runout, block, wake up 암기죠. CPU 스케줄링에서는 선점형과 비선점형,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으면 선점, 못 바꾸면 비선점. 선점에는 라운드 로빈, SRT, 멀티 레벨 큐, 멀티 레벨 피드백 큐가 있고 비선점은 P4, SJF, HRN이 있다. 그러면 선점형에서 타임 슬라이스 단위로 CPU를 쓰는 게 라운드 로빈, 남은 시간이 짧은 놈한테 CPU 주는 거 SRT, 여러 개의 큐를 쓰는 거 멀티 레벨 큐, 여러 개의 큐를 쓰다가 첫 번째 큐에서 작업을 못하면 밑에 큐로 내리는 거 멀티 레벨 피드백 큐.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에서 순서대로 P4, 짧은 작업에다가 주는 거 SJF. SJF는 긴 작업이 오래 기다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게 HRN. HRN의 계산식은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 분의 서비스 시간. 이게 바로 CPU 스케줄링 기법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드락이 있어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발생하지 않는 어떠한 사건이나 조건을 대기하고 있는 거. 그걸 우린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데드락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상호 배제, 두 번째 점유화되기, 세 번째 뭐죠? 비선점, 네 번째 환영되기. 그래서 네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 배제, 비선점, 점유화되기, 환영. 네 가지 조건이 있고 이 네 가지 조건에서 데드락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데드락 회피예요. 어보이던스입니다. 회피 전략이 있는데 안전 상태와 불안전 상태를 두고 해결하는 게 은행원 알고리즘. 데드락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탐지하는 게 자원 할당 그래프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딱 두고 쭉 올려봐서 이러면 컴퓨터 구조가 끝난 거예요. 이런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거 지금 있잖아요. 쭉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 리눅스예요. 정보 처리 기사도 그렇고 보안 기사도 그렇고 리눅스 나옵니다. 자, 그럼 리눅스에서 근데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자, 리눅스의 구성 요소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셀. 그죠? 셀. 명령어 해석기. 그죠? 셀. 그다음에 운영체제의 핵심 커널.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이름이 뭡니까? EXT, extend 4. 그죠? 이게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이름이고 리눅스 커널을 메모리에 업로드하는 거를 로더라고 합니다. 로더. 리눅스 로더 프로그램의 이름이 뭡니까? GRUB. 그죠? GRUB가 리눅스 로더인 거고 리눅스 셀은 명령을 치는 거니까 그 셀에서 그 표준 셀, 배시 쉘이 있고 이 배시 쉘에 보안 취약점이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있는데 셀에서 쇼크를 받았다. 쉘 쇼크라는 거죠. 그게 리눅스예요. 그러면 리눅스에서 커널이 유지하고 있는 자료 구조, 파일 시스템의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의 구조, 자료 구조, 플러스 아이디와 그다음 뭐 있죠? 소유자, 그다음에 생성자, 소유자, 권한, 그다음에 권한 생성일자, 수정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노드예요. 아이노드는 파일 시스템의 자료 구조인 거고, 그죠? 아이노드의 링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윈도우의 바로 가기와 같은 심볼릭 링크, 복사와 비슷한 하드 링크.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리눅스 커맨드, 정보 처리 기사에서 커맨드 나오죠. 파일의 리스트를 보는 게 LS죠. 이런 건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떠있는 프로세스를 보는 게 PS죠. 떠있는 프로세스를 강제적으로 죽이는 거, kill -9.
파일을 찾는 거 find 슬래시 마이너스 네임, 그죠? find 슬래시 마이너스 네임, 파일을 검색하는 거. 파일의 권한을 변경하는 거 change mode, 그죠? change mode. 권한을 변경할 때 777, 뭐 666 이렇게 주는데 요렇게도 줄 수 있다. 그죠? 요렇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렇게 유저에다가 뺏어라. 어떻게 S 권한을, 그럼 RWX가 들어갑니다. 기본이. 그리고 그룹에다가 마이너스가 뺏어라는 거예요. 뺏어라. 그리고 더하기 넣으면 권한을 추가해라. 그죠? 그래야 권한을 변경하는 명령은 change mode, 소유자 변경하는 거 change owner, 그룹 변경하는 거 chgrp, 그죠? 그룹의 명을 바꾸는 거 change, 그죠? chgrp라는 게 있다 이거죠. 리눅스의 디폴트 권한 umask에서 파일은 몇에서 빼요? 666. 그 다음에 디렉토리는 777에서 빼는 거죠. 자, 리눅스의 특수 권한 setuid, setuid, stickybit, setuid 4000, setuid 2000, stickybit 1000. setuid 실행 시의 소유자의 권한으로, setuid 실행 시의 그룹의 권한으로, stickybit 공유 폴더, 임시 폴더, tmp 1000번 주는 거. 자, 리눅스에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배치가 돌아가게 하는 게 크론 탭, 그죠? 크론. 자, 이 크론에 대해서 설정 방법 분시 일월 요일, 암기죠. 분시 일월 요일 크론 탭, 그죠? 분시 일월 요일로 크론 탭은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위주로 먼저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좀 끊을까요?